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오늘은 또 기쁘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빼고는 다 올라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FOMC 회의 이후의 증시 전략,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주 상승세 앞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죠. 전일 종목들 어떻게 상승했는지 먼저 체크하고요. 그리고 시황, 그리고 매매하는 노하우, 그리고 내일 종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 관심주 말씀드리고 또 내일 종가 관심주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시 접속자 수가 2,400명이네요. 네, 우리 그 시청자님들 모시고 네, 방송 재밌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어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AP 위성. 근데 AP 위성은 시간 그냥 어제 상한가로 바로 문을 닫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이 종가 관심주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은 어제 잠깐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어제 잠깐. 네, 어제 상한가로 제가 이 정도 시간대에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바로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가쯤 해서 한번 상한가가 한번 풀렸습니다. 네. 자, 그래, 그 어제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하이비전 얘기했는데 얘는 이제 2%갭 뜨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넥스트칩은 정확하게 3% 찍었네요. 마인즈랩은 얘는 그 뭐랄까 지금 그 본전보다 밑에 지금 어제 종가 대비 잠깐 밀렸으니까 얘는 실패. 자, 미래나노텍 아침에 5% 넘게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요것도 성공. 자,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는 어제 이제 그 AP위성 못 사신 분들은 이등주 세트레가이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세트레가이가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자,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방송은요, 수요일, 목요일은 12시 30분에서 2시까지 방송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오후 2시에서 3시 20분까지 방송합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네, 종가 관심주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칙. 전일, 그러니까 이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종가 관심주 얘기해드리면은, 오늘 종목은 내일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전일 종가 관심주를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에서 5% 수익 나면은 바로 수익 매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 이탈 시 자동 손절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종목은 AP위성, 그리고 넥스트칩, 하이비전, 마인즈랩, 미래나노텍 이 5종목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AP위성, AP위성을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어제 2등주인 세트레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종가 관심주 얘기했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 종목을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못 샀을 경우에 매수를 못 했을 경우에는 2등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P위성은 왜 이게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냐? 어제 스페이스 X하고 원웹이라는 회사가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국내에 상용을 하는데 지금 5G 쪽에서는 중국 그 화웨이나 이런 중국 업체들이 5G 통신 장비 쪽에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연구를 한 거죠. 5G를 뛰어넘는 그 통신 쪽을 5G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게 이제
위성을 통한 6G죠. 네. 위성통신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했고, 보통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 X가 향후에 이제 인공위성, 통신용 인공위성을 앞으로 수만 개를 뿌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 하늘의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 쫙 깔려 있는 하늘을 나중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렇게 유럽이나 넓은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다까지 다 통신을 커버를 하려면은 이런 위성 통신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스페이스 X하고 원앱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스페이스 X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 뭐 이런 의도가 내비쳐지면서 위성 관련주들 하나의 테마로 어제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제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잠깐만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인공위성이나 위성 쪽은 좀 더 계속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위성 관련주 앤드 6G 통신주들은 여러분들 계속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누리호 1분기 내에 2023년 1분기 정도에 누리호 3차 발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윤 대통령께서 머스크 스페이스 X하고 한국 우주산업 기업의 협력을 당부를 했고요. 그게 이제 1월 23일 날 나왔던 11월 23일 날 뉴스가 나왔고요. 네, 스페이스 X하고 한국 우주산업하고 협력 강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3년 3월에 법제처를 거쳐서 5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위성 관련주들은 혹시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위성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이스X하고 원앱이 국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이 행정 절차하고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하고 원앱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5G 통신에서 6G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올해 이 2분기에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성 통신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큰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하고 원앱 이 두 회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원앱은 한화 시스템과 협력해서 2023년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출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가 또 어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세트레가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죠. 네. 네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매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마지막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에서 종가 관심주들 얘기를 해드리는데 매매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고가권 돌파인데 무조건 고가권 돌파가 아니라 충분히 검증된 종목에서 바닥권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이 방송이 트렌드 매매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을 발굴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위성은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 어제 AP위성을 못 잡으신 분들은 어제 종가로 어제 종가로 세트레가이를 잡으셨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특별한 테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서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제 이런 그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네, 단기 저항을 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요런 흐름, 네, 장기 저항을 이렇게 이제 어제 돌파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갭이 이렇게 이제 요런 종목들은 갭이 5% 정도 뜨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요런 종목을 보신다면은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동반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아침에 이제 갭이 뜨고 떨어졌을 때 종가를 훼손 안 하는 게 좋고, 전일 여기 종가 훼손을 안 하는 게 좋고, 만약 훼손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요 정도까지만 훼손을 해야 돼요. 만약에 더 훼손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 종가에서 플러스 2%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AP 위성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어제 종가 이후에 17% 그래서 성공을 했네요. 먼저 장중 공가 18%, 네, 17%네요. 17%, 17% 상승.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못 샀어요. 세트레 가이도 하셨으면 돼요. 네, 세트레 가이를 하셨어도 오늘 플러스 5% 이것도 미션 성공을 한 거죠. 플러스 5% 미션 성공. 다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종가의 상한가를 가면은 거기에 맞는 비슷한 섹터의 이등주를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네네. 그렇게 보시고. 딸리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관심주니까 종가 관심주 빠르게 체크하고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장중고가 2% 상승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중립이라고 해야죠. 이 미션 실패라고 할까요? 왜 그냥 3%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네, 미션 실패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인즈랩은 오늘 요거 실패했네. 마인즈랩은 오늘 갭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장중 고가는 강보합이었었는데 0.3%였는데 이거는 미션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 3에서 5% 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자, 오늘 마인즈랩이 실패가 됐는데 지금 오늘 솔트룩스 AI 관련주인 솔트룩스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솔트룩스가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마인즈랩이 굉장히 견조한데 이 마인즈랩의 손절가는 어디로 잡는 게 좋나요? 네, 아직 뭐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여기가 손절가예요. 네, 일목균형표 전환선 부근이 이쪽 손절가니까 24,000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보통 24,000원까지 보면은 너무 좀 손실이 크지 않나요? 그러면 전일 종가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매매하는 노하우 팁을 드리면은 주인공이 어디예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의 중간 지점, 이 몸통의 중간 지점이 지지가 되면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네, 아직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조금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 장대 양봉의 중간 몸통 부분의 중간값, 네, 요거는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뭐 윗꼬리를 달든 밑꼬리를 달든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손절가를 잡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시가까지 밀리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장대 양봉의 중간가, 여기가 그 다음 지지라인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지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어제 또 미래나노텍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래나노텍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첨가제하고 그리고 수산화 리튬을 납품하죠. 자회사 통해서요. 그래서 어제 미래나노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갭으로 5% 떴습니다. 보통 조금 무거운 종목이 갭으로 5% 뜨면은 바로 시가에 던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장중고가 5%예요, 여러분. 네, 5% 상승. 네, 그리고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얘는 미션 성공했네요. 미래나노텍. 자, 그 다음에 넥스트칩. 우리 넥스트칩 한번 봅시다. 자, 넥스트칩은 AI 시스템 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1세대 팹리스 업체고,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 요런,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히노, 이런 상용차 업체하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다가 AI 영상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넥스칩은 아직 AI 관련주들이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 넥스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를 주인공으로, 이 캔들을 주인공 삼아서 이 캔들의 자, 어제 이제 요 캔들을, 주인공 캔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나온 캔들의 저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도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만 좀 잘 대응해서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제 막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드론의 그 영상인식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절만 잘 잡으신다면은 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장중에 3% 찍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3%. 만약에 저런 경우는 3% 찍고 떨어지면 바로 플러스 2.5%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중 고가 플러스 3% 상승, 요거 미션 성공을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보면은 미션 성공이, 야, 얘도 이제 미래나노텍 플러스 5% 상승, 미션 성공. 자,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 그 다음에 넥스트칩, 자,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성공, 그 다음에 넥스트칩 성공, 마인즈랩 미션 실패,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장중 플러스 2%니까 미션 실패. 그리고 AP 위성 이런 것들은 성공했습니다. AP 위성하고 세트레가에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 실패했죠? 네, 실패. 미래나노텍 성공, AP 위성 성공, 넥스칩 실패, 마인즈랩 실패, 하이비전 실패. 잠깐만요. 그 다음에 마인즈랩, 그 다음에 넥스칩은 성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성공했고, 여러분 3개 성공했습니다. 네, 3개 성공했고 2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써야죠. 항상 우리는. 자, 2월 1일 종가 관심주 성공, 미션 성공 3종목, 그 다음에 미션 실패 2종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션 실패 2종목은요,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마인즈랩은 솔트룩스나 지금 AI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통의 중간값 이탈하지 않으면은 관심 있게 보시고, 몸통의 중간값 이탈하면은 네,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어떤 걸 좀 주목하고 있냐면, 이 우주항공 6G,
요런 쪽을 좀 지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으니까 오늘까지 잠깐 또 쉬어가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AP위성이 윗꼬리 달린 지금 양봉의 영망치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일부 물량이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트레가에도 급등 이후에 오늘 잠깐 뭐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살짝 눌리는 영망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우리나라에 이제 누리호 또 발사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나 원앱, 네, 원앱하고 또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제 수익을 냈으니까 뭐 오늘 당장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요 며칠 지켜봤다가 또 하나의 그 위성 테마가 연결이 되는지, 좀 더 이어지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미션 3개 성공, 미션 2개 실패했습니다. 다만 미션 2개 실패한 거는 급락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 목표가 3에서 5% 수익을 못 낸 부분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황 사항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포인트. 어제 연준이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0.25%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또 한 가지. FA 회의 결과를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글씨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네네.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2차 전지 오늘은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뭐 성일하이텍이나 그 다음에 뭐 네, 세비캠이나 오늘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 뭐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시황을 체크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네, 시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네, 2월 FOMC 회의 결과 분석을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파월 의장은요, 연내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25bp의 금리를 일단 한두 번 정도, 뭐 금리를 어느 정도 여러 번 올리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커플오브라고 했으니까 한두 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좋아지면은 뭐랄까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자, 그리고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했냐고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즉답하는 걸 좀 피했고요. 3주 후에 FOMC 의사록에서 거의 결과가 나오니까 3주 뒤에 FOMC 의사록을 확인하라고 했고요. 자, 주식시장은 이제 강세로 그 주식시장이 다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가치,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지면은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연준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한다든지, 뭐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지금 나스닥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우 지금 박스권 돌파 직전이죠. 그리고 S&P 500. S&P 500도요. 지금 추세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0일선의 저항을 부딪혔지만은 그래도 지금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 조정 이후에 1월 달 내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면은 또 연준이 또 뭐랄까 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데, 왜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연준이 또 매파적 발언을 할 수가 있냐? 미국 국민들의 70%의 자산이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은 미국 국민들의 연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70%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 쓰겠죠. 네, 뭐 사치제나 뭐 자동차나 뭐 기타 사치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또 어, 연준의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또 발언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8월 잭슨홀 미팅 때처럼 매파적 발언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주식시장이든 경제 상황이든 말이 연착륙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착륙, 네,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이게 연착륙이 아니라 경기 침체 가능성도 생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지금 경착륙과 함께 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은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은 계속 이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채 한도 관련해서 그 부채 한도에 대해서 또 발언도 했는데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면 연준이 개입을 할 거지만은 현재는 부채 한도를 상향시키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해야 되는데 부채 한도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채 한도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라 부채 한도 상향은 미국의 의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살짝 떠넘기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연준의 분위기는 매파적이었지만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급격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위주로 급격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개선이 되면서 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미국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이 올랐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정확히 읊어드리니까. 자,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보시죠. 자, 코인 시세는요, 계속 올라서 장중에 3만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장중에. 네, 그래서 3만 달러 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돌파는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2만 9천 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인이 급격히 떨어진 다음에 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을 했다는 것은요,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 즉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네. 저는 이제 코인 가격이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은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은
어차피 해지 차원에서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왜? 연준뿐만 아니라 해외의 운용사들이 약달러에 대한 해지로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그래서 잡코인 말고 그냥 비트코인 같은 이런 기준이 되는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리면요. 환율은 역시 어때요? 급격히 또 떨어졌습니다. 급격히. 이것은 원화 강세 뿐만 아니라 아시아 통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통화 강세. 네, 제가 약달러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최근에 약달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반등보다는 지금 여기 기준에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시아 통화 강세,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강세가 일어나면은 이게 좀 일시적으로 우리한테는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 네, 유가 부분. 자, 유가는 지금 박스권 부근인데 항상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었지만은 70에서 80달러 좀 박스권이다. 근데 좀 잠깐 넘어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원화 강세가 되면은 우리 다행히 뭐 무역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할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3고 때문에 힘들었죠. 네,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이제 고환율, 환율,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유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원유 유가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에서 보시면은 테슬라의 상승세가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증시에 뭐가 좋나요? 테슬라가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국내의 2차 전지 섹터가 좀 더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미국 증시 강세. 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 네, 개선이 됐죠. 개선이 되면서 이러면서 달러 약세,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 덕분에 또 뭐가 있냐? 코인 가격 상승입니다. 코인에서 잡코인 말고 비트코인 위주로 좀 우량한 코인들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가는 당분간 70에서 80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배럴당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로봇주, AI주 당분간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숨고르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전일 AP 위성 등 위성 위성통신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새로운 테마가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조금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원래는 주도 테마가 되려면은 어제 상한가 가면은 오늘 또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 안 달리고 마무리 되면서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주도 테마로 올라서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급등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네, 어때요? 이 급등 이후에 쭉쭉쭉 이렇게 이틀 동안 또 계속 올라가 줘야 주도 테마로 전환이 되는데 아직은 좀 약해요. 대장주 역할을 하는 AP성이 급등 이후에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트록스도 AI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급등한 다음에 하루 이틀 또 쉬고 또 올라가고요. 또 급등 이후에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도 아직은 AI나 로봇주를 대체할 만한 대장주는 아직까지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이 좋은 만큼 자, 미국의 테슬라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넷플릭스 그리고 인텔, 네, 인텔도 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애플, 네,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네, 반도체 쪽은 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IT 기술주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어제 메타도 한번 볼까요? 메타도 올랐거든요. 잠깐만요. 메타 찾기가 아니 뭐 요걸로 찾아서 드리면 됩니다. 메타 플랫폼 주가. 자, 메타 플랫폼 주가가 딱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요. 어제 메타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그 메타 대표적인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구 페이스북이죠. 구 페이스북.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좀 간단히 여러분들 좀 짚어드렸고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해드리면은 자, 시장을 이끌 새로운 테마는 현재는 로봇주하고 AI주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로봇주, AI주 쉬어가는 흐름. 자, 물론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분명히. 네, 반등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뉴로메카, 그 다음에 레인보우.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아직 로봇주 끝난 거는 아니에요. 끝난 거는 아닌데 요 며칠 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 역할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5% 올랐어요. 네, 전반적으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라는 부분이죠. 오늘은 뉴로메카 로봇주에서 이등주 역할하는 뉴로메카도 이렇게 급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AI주에서는 솔트록스가 지금 현재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로봇주는 기간 조정 중에서 당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위성 통신 관련주는 급등 이후 차익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우리가 좀 2차 전지 쪽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자, 2차 전지에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그동안 2차전지 소재에서 뭐 양극재, 그리고 뭐 음극재, 그리고 전해 뭐 전에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에서 뭐 대장주 역할을 했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에코프로가 어제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 다음에 뭐 엔캠이랑 전해질 쪽에서는 엔캠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장주 위주로 어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조금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성일하이텍 있죠. 그 다음에 헤비캠, 그죠?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코스모 화학이 있죠. 코스모 화학.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테마성으로는 MPC, 파워로직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MPC하고 파워로직스는 일단 빼놓고요, 여러분들. 뭐 주력은 아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에코프로는 실제 폐배터리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그냥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할게요. 네, 일단은 뭐 포스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지금 성일하이텍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성일하이텍. 자, 지금 성일하이텍에 지금 여기에서 쌍바닥을 찍었어요. 쌍바닥 찍고 여기에서 한번 주인공 캔들이 한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저항 부분, 저항 부분에서 저항 맞고 한번 떨어져서 차익 매물 좀 나왔고 버텨줬네요. 버텨주고 오늘 드디어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오면 뭐예요? 이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 이제 주인공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공 캔들에서 여기에서 지금 저항 역할을 했던 직전 저항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직전 저항을 돌파를 해줬잖아요. 직전 저항을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저항을 돌파하려면 여러분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 줘야 되니까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네, 그래서 제가 주인공 매매 기법을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에선 저항에 부딪혔어요. 네, 이 저항을 뚫으려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쉽게 뚫으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즉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와야죠. 이 종목에, 이 섹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섹터나 그 다음에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즉 돈입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늘어나줘야 돼요. 자, 그러면 쭉 보시면은, 그러면 저항은 어딘가요? 네, 저항 부분은 지금 딱 요 부분이네요. 여기 부분이 이제 저항이네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저항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어때요? 네, 이번 주가 이제 성일하이텍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흐름이 바뀌는 양봉이 드디어 나왔어요. 네, 흐름이 바뀌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성일하이텍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은 봐도 되냐? 물론 이제 20주선이 강하게 이제 여기가 지금 저항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12만 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12만 원 안착. 그래서 12만 원이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일하이텍.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성일하이텍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죠. 자, 성일하이텍은요, 모든 배터리에 대한 전처리, 후처리가 가능한 2차 전지의 리사이클링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글로벌 현지 거점을 두고 리사이클링 뭐랄까 전공정, 네, 전공정 처리 공장을 글로벌 세계 각국에다 두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습식 공정을 통한 금속 추출을 위해서 하이드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올해 연말에 일단은 3공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일단은 12월 달에 공시된 SK와 합작사, 일단은 리사이클링 합작사를 만들 건데, 그렇다 보면은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거래량까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종가에 관심을 갖던지 아니면은 61선 지지, 여기가 61선이거든요. 네, 여기 노란선 61선입니다. 61선을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항을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이니까 관심을 갖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과거에 여러분들 물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보통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가격이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제가 또 계속 이틀 동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외국계 리포트에서 올해 실적 성장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2차 전지라고 했습니다. 네, 실적 성장과 영업이익이 좀 더 작년보다 개선될 수 있는 섹터가 유일하게 2차 전지 섹터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다행히 여러분들이 혹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과거에 다른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12만 원부터 있을 거예요. 12만 원, 13만 원 여기서부터 강한 저항이에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2, 3만 원 물량만 소화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15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대신 여러분들 항상 한쪽으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박찬홍이 15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개인들이 물린 물량을 소화가 된다면 네,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면은 그때 15만 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12만 원, 13만 원을 돌파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네,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노파심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네, 항상 좋은 쪽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그렇다면은 세비캠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세비캠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최근에 자 LG화학 전구체 복합액 납품 승인을 받았고요. 한국 전구체
이제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이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한국정부채라고. 거기에 이제 10년간 납품 MOU를 맺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LNF로부터 불량 양극재를 매입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좀 개선시켜가지고 다른 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잠깐만요. 자, 새로운 그 신사업으로 건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 패널,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그 리사이클링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비캠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세비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리사이클링 사업,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네. 그다음에 뭐 양극재를 그 불량 양극재 갖고 와서 또 재활용하는 사업. 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링 사업도 하고 있는 종합적인 리사이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세비캠. 종합적인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네, 위성 관련주들은 제가 또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네, 또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2차 전지 쪽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최근에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코스모학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였죠. 그래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코스모화학이 이산화 티타늄 그리고 황산 코발트 예, 제조하는 기업이죠. 원래는요.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가 코스모 신소재인데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 황산 코발트 사업에서 여러분들 황산 코발트에서 폐 배터리 스크랩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구매 후 이거를 코발트 회수 및 그 가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에 아니 그 배터리에 코발트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코발트 및 그 스크랩을 구매를 해가지고 코발트를 회수해가지고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요 판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구체, 2차 전지 전구체 업체로부터 한마디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황산 코발트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코발트 및 스크랩을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코발트를 다시 회수해서 가공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과거에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 코스모 화학도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괴롭혔던 종목이에요. 요것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가격대가 요 가격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24,500원에서 26,500원까지 네. 자, 24,500원에서
26,500원 요 사이에 가장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여기라는 거죠. 지금 가격은 23,400원 요 정도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이 좀 더 하나의 테마로 연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나온다면은 코스모화학도 좀 더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NPC 예전에 과거에 그냥 그 폐배터리 관련 그 리사이클링 관련주로 이것도 테마주였었어요. 네, 현대모비스하고 함께 폐배터리 케이스 관련해 가지고 NPC가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좀 테마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봐드려야 되냐?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로 테마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은 NPC하고 이 파워로직스는 그냥 단순히 테마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별로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그 테마성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은 2차전지 쪽이 움직이니까 실제 2차전지에서 수혜주다 보니까 상승을 하죠. 뭐 많이 상승을 했던 적게 상승을 했던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학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 과거에 움직였던 폐배터리 관련주인 NPC하고 파워로직스는 움직임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전체적으로 그 자금이 여유 자금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저런 테마성 있는 종목도 움직이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자, 왜 그러냐? 증시 자금을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면 여러분 증시 자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증시 자금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 증시 자금 어때요? 여기서 좀 그 복잡한 거는 뺍시다. 네. 빼고. 자, 지금 이게 이제 이 녹색이 지수예요. 네, 지수. 자, 이게 이제 전날 기준이니까요. 자,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고 있네요, 여러분. 네, 고객 예탁금. 이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예탁금. 예탁금이 드디어 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탁금이 늘면은 지금 이제 증시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거의 50조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50조. 저번에 50조 피크 찍고 예탁금이 줄었는데 지금 다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좀 더 늘어나야죠. 뭐 60조, 50조 넘어서 60조까지 돼야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증시 여건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 같이 막 시장에 돈이 넘쳐나긴 시기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 이 테마주를 선택을 할 때 1등주, 2등주, 3등주 아니면은 이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제 수혜주나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이제는 압축을 해야 됩니다. 자, 매매하는 노하우 또 드릴게요. 자, 매매하는 박찬홍의 매매 노하우. 자, 어제 주인공 매매 기법 설명을 했죠. 두 번째, 어제 윗꼬리 장대 양봉 저항대 어제 얘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자, 어떤 걸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자, 시장의 주도 섹터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 매매하는 방법. 자, 시장의 주도 섹터를 매매를 하시려면요. 자, 잠깐만요. 자, 요걸로 좀 붙여가지고. 자, 시장의 주도 섹터 매매하는 방법. 자, 1등주가 급등하면 바로 2등주 또는 3등주까지만 매매를 하세요. 네. 1등주 AP 위성이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트레가이를 꼭 집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이 3% 먹어갖고 뭐 수익이 나겠냐 뭐 하겠는데 3%를
안정적으로 먹으면 되죠. 네. 아이고, 이거 잠깐 켜져 버렸네. 예, 예. 자, 네. 안 보셨죠? 네, 켜져 버렸어요. 자, 어제 저희가 종가에 사가지고 네, 이게 지금 어제 샀는데 요즘은 저희는 빨리빨리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수익을 냈고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수익 낸 거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3% 가지고 뭐 이거 수익 내겠냐 하는데 3%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요거는 또 개인적으로 네, 회원 가족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5종목을 딱 드리지만은 네,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콕 집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다 같이 수익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종가에 진입을 해가지고 어제 AP위성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AP위성 1등주가 상한가 들어가면은 바로 2등주로 넘어가서 그 2등주를 종가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또 매매 잘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하는 방법.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등주가 급등을 하면 바로 2등주로 넘어가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1등주보다 당연히 2등주가 힘이 없고 2등주보다 또 3등주가 더 힘이 없습니다. 1등주가 10% 올라가면 2등주는 5%, 2등주가 5% 올라가면 3등주는 한 3%. 그 외에 예전같이 4등주, 5등주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1등, 2등, 3등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등, 2등, 3등 끝. 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압축해서 매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를 매매할 때는 1등주 움직임을 보고 바로 2등주를 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리딩하고 매매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트레가이를 매매를 했다, 아니면은 AP 위성을 오늘 매매했다, 그러면은 오늘 AP 위성이 17% 올라갔으면은 거의 15, 16까지는 수익을 내는데, 리딩은 상승할 때 그 매도 사인을 내야만이 대부분의 회원 가족분이 됐건 아니면은 대부분의 시장의 참여자들 수익을 내는 겁니다. 꺾일 때 사인을 주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직장인 분들도 있을 거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매도 사인이 나와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해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 종목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그럼 빨리 이동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연구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자, 2차 전지 섹터.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포스코 케미칼, 지금 포스코 케미칼 좀 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쉬고 있는데 이날 1월 31일 갭이 떴기 때문에 여기 그 종가 21만 8천 원. 여기 종가 안 깨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서 기술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괄 체제를.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업계 전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전문 기술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할 때 가장 원가 경쟁력이 높은 그룹이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주는 계속 보라고 했죠. IRA 수혜주도 되지만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앞으로 5년 뒤면은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까지를 본다면 저는 에코프로 그룹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하고요. 네. 그럼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계속 봐야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메모에 남겨놨다. 향후에 이런 포스코 케미칼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조정 나왔을 때, 박찬홍 대표가 에코프로 쪽은 양극재도 잘하지만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쪽에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기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탁금 같은 경우는 최소 50조는 넘어야 됩니다. 네, 50조는 넘고 한 60조 이상 돼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증시자금이 과거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탁금이 살아나고 있다. 50조는 최소 넘고 한 60조 되면은 이제 해볼 만하다. 네, 60조가 예탁금이 60조가 넘으면 이제 해볼 만한다. 근데 일단은 예탁금 50조가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 네, 예탁금 50조가 단기 고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저항이니까 예탁금 50조를 넘어서야겠죠. 그죠? 넘어서고 이제 60조 정도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좋아지니까 조금씩 다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여러분들 포스코, 자, 2차전지 쪽에서,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LNF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나쁜 기업이 아니라, 다만 IRA까지 감안을 한다면 에코프로 쪽이 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해액 쪽에서는 좀 힘은 좀 더디지만은 엔캠, 네, 전해액 쪽에서는 엔캠. 근데 이 회사는, 잠시만요. 엔캠은 전에 우리나라에서 1등 업체고, 올해는 중국 업체를 제치고 캐파 증설이나 이런 효과로 인해서 엔캠이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의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최소 7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두 종목,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그 다음에 코스모화, 요 세 종목은 1등주, 2등주, 3등주니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테슬라가 살아나면서, 자, 요것도 좀 넣어줘야겠네요. 자, 테슬라의 강세. 국내에서는 2차전지주 강세. 자, 테슬라가 살아나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에는 2차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살짝 꺾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숨고르기가 나는데, 테슬라가 왜 주가가 강세냐? 최근에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무려 17,000달러까지 할인을 했어요. 15,000에서 17,000달러를 할인을 해줬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 10,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할인이 없던 자동차 회사가 할인을 해주니까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미국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은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봇주하고 AI주들이 쉬는 이 타이밍에 2차 전지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TT 컨텐츠는 어제 설명을 했죠. K 웹툰, 그 다음에 OTT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는, 그리고 게임주까지는 중국의 한한령이 좀 완화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뭐 대형 게임주인 뭐 네오위즈, 뭐 데브시터즈, 뭐 넥슨 게임즈,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네, 그 크래프톤,
네, NC소프트 이런 대형 게임주들은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게임이나 컨텐츠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중국, 네, 중국의 한알령과 혐한이 조금 밑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한알령이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OTT 컨텐츠, 게임주, 그 다음에 K 웹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중국과 관련된 웹툰과 OTT 컨텐츠나 이 게임주들은 잠깐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한알령이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네, 한알령이 지금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면 얘가 꺾이는 순간에 컨텐츠, 게임, 웹툰주들이 다시 날개를 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춤하지만 네,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가 관심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가 관심주 이제 또 자, 그래서 오늘 노하우는요. 지금 어제까지는 그 주인공 매매 윗꼬리 어제 윗꼬리 장대 양봉 저항 때 이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렸고 오늘은 시장 주도주 섹터 매매하는 방법 1등주가 상승을 하면은 2등주 3등주를 빠르게 접근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또 노하우였습니다. 자, 자 그러면 어이구 자,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이제 얘기해드려야죠. 네, 15분 남았어요. 네,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자, 2월 2일 종가 관심주. 한번 보자고요. 자, 잠깐만요. 이제 종가 관심주 뽑아야 되니까. 네. 지금 계속 지켜본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뽑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도 하나 넣어야겠네요. 자, 소니드 일단은 헤비캠, 이스터블루 기존에 봤던 것들이에요. 네, 미래반도체 요즘은 신규 상장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손절가를 잘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성일하이텍, 엘컴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전 저항은 일단 돌파를 하는 흐름이고, 일단 6개 뽑혔는데,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내일 여러분 내일 플러스 3에서 5% 수익 나면은 바로 수익 매도 하시고요. 네, 오늘 종가에 샀는데 내일 만약에 아침에 갭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마이너스 3% 이탈하면은 자동 손절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뽑아 볼게요, 여러분. 네, 자, 미래 반도체를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유통 파트너 관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컨설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그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하고 고객 사이에서 그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급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미래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와 메모리 관련해서 AS 서비스 대행을 계약을 맺고 세계 유일하게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저기 뭐랄까 미래반도체가요. 자, 미래반도체. 자, 미래반도체 고점을 돌파해서 요즘은 테마성이 있습니다. 손절은 여러분들 작게 잘 보셔야 돼요. 네, 박찬웅 대표 종목 막 그 급락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종가 관심주인데 요즘 그 패턴이 그 신규 상장 테마가 좀 붙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쭉 보시면은 네, 그죠? 네, 반도체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반도체 유통 사업. 자, 요즘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상장 테마,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 테마에 연결이 된 종목이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종가 관심주. 자, 세비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뭐 둘 중에 하나만 관심 가지시면 될 거예요. 미스터 블루, 그리고 엘컴텍, 이렇게 하고 소니드까지. 네,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반도체 설명을 드렸고, 자, 성일하이텍.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저기 위쪽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성일하이텍 위에 설명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자, 세비캠 한번 보시죠. 세비캠, 네, 세비캠, 네, 세비캠 한번 보시면 성일하이텍과 같이 보세요.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을 오늘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구름대 안쪽에는 있지만 이게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은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제 그 모든 타입의 배터리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전처리, 후처리 모두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글로벌 거점도 있어요. 뭐 헝가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일하이텍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이건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은 전고점 돌파 종목 해가지고 직전 고점이라고 해야죠. 또 전저점에 직전 고점 돌파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는 오래간만에 미스터 블루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면은 DNC 미디어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는 DNC 미디어가 10%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은 미스터 블루가 올라가네요. 자, 여기 이후 매매 기법은 주인공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에서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 가격을 오늘 돌파를 해줬고요. 중간 지점. 네. 그래서 얘는 종가로 관심을 가지시면은 뭐 내일까지 해가지고 3%에서 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스터 블루. 자, 국내에서 만화 및 웹툰, 웹소설의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미스터 블루. 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책을 하고요. 미스터 블루라는 어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라는 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인기가 많았을 때 미스터 블루를 통해서 웹소설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구독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EOS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해서 게임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얘는 게임 사업도 했었어요. 네, 게임 사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이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스터 블루는 웹툰, 웹소설 관련 IP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기술을 자체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회사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게 강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 블루의 그 기술적 분석을 보면 보통 이제 이 거래량을 동반하는 양봉 위주로 일단 저는 좀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거래량을 동반하는 양봉 이후에 차익 매물이 별로 안 나왔어요. 네, 그 얘기는 이 세력 아저씨들이 지금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매매할 때 우리는 이제 1박 2일짜리 단기 종목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 매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매매 기준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시가, 중간가, 종가를 좀 보시면 돼요.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 네. 이 장대 양봉의 시가와 종가와 중간값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다시 살아났고요. 네, 21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종가 관심주로 넣어봤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엘컴텍은 그냥 테마성이 있어요. 그냥 그 금 관련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뭐 그냥 회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엘컴텍은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엘컴텍 같은 경우는 어,
자, 엘컴텍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엘컴텍은 지금 이렇게 뭐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 있죠? 네, 장대 양봉의 시가 위에 잠깐 올라와 가지고 그냥 드리는 종목이에요. 네, 그냥 이 회사는 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 관련, 금이 올라가면은 엘컴텍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니까 전자 부품을 유통하고 유통 판매하는 회사고요. 음, 몽골 지역에 탐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금 관련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을 여러분들 짧게 잡고요. 윌리엄스 매수 신호, 화살표 신호가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주로 잠깐 언급해 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드, 마지막으로 소니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니드도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소니드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고, 다물미디어의 인수합병 전략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뭐랄까 로봇 관련해 가지고, 네, 일단은 그 이슈가 좀 또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소니드 한번 보시죠. 소니드가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이건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직전 고점 돌파해 가지고 종목이 잡혀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에요. 네, 그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다물미디어 인수합병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관심주로 미래 반도체, 그 다음에 세비캠, 성일하이텍, 미스터블루, 엘컴텍, 소니드,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인데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하고 같이 묶어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엄밀히 따지면은 5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뭐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 종가 관심주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3% 자동 손절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플러스 3% 플러스 5% 수익 나는지 내일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내일 유튜브, 네, 박찬홍의 홍TV 12시 30분에 여러분 12시 30분에 여기에서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30분, 내일이요, 내일. 금요일, 내일. 네, 내일 12시 30분에 오늘 종가 관심주 같이 확인을 하고 오늘과 같이 시황, 그 다음에 투자 전략, 매매하는 방법, 또 월요일 날 봐야 될 종가 관심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봐야 될 종가 관심주,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내일 박찬호의 홍TV 개인 방송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종가까지 보세요. 네, 오늘 드린 종목들 종가에 관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